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티저 영단어는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첫 단계는 뭐냐면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이어를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동의어 유효어까지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박아주는 티저 영단어입니다. 이 티저 영단어는 영어 학습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프로퍼겐다의 비밀을 대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선전의 의미로 쓰이는 허위, 과장된 선전의 의미로 쓰이는 프로퍼겐다라는 단어가 프로퍼게이시라는 동사입니다. 사상이나 신조 뭐 등등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동사죠. 그리고 또 식물을 번식시키다 의미로 쓰이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덴다라는 단어는 바로 신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프로퍼겐다라는 단어는 프로퍼게이시라는 단어와 크리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T가 빠져나가죠, 이렇게. 여기서는 또 뭐가 빠져나가? 이게 다 없어지죠? 그럼 어떤 단어가 나와요? 프로퍼겐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퍼게이시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상을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크리덴다라는 것은 바로 신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하는 신조를 전파하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보세요. 정치 지도자나 정당 등에 대한 허위 선전, 과장 선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히틀러를 그려놨죠. 히틀러는 뭡니까? 독일의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죠. 독재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허위 선전, 과장 선전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로퍼게이시라는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프로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팩이라는 표현은 또 어용이 이렇게도 변해요. 팩.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fasten, fix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고정시키다, 어디에 연결하는 어근입니다. 팩, fasten, fix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PH를 팍으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HA를, 이 P를 이렇게 B로 바꿔서 바가라고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가로 연상을 하신다면 어디에 팍 박다라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어디에 이렇게 박는다라는 얘기는 그게 고정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고정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요거와 요거를 연결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어디에 접목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에 접목하다. 이 단어가 처음 탄생됐을 때 바로 이 접목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식물을 번식시키다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 있는 나무에 다른 종자를 뭐 하는 겁니까? 접목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식물을 번식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다면, 보세요. 다른 종자 대신에 뭐요?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이죠.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을 접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사상을 전파하다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프로퍼게이시라는 표현은 바로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있는 나무의 다른 종자를 접목시키다. 또는 어떤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을 접목시키는 개념으로 식물을 번식시키다. 사상을 전파하다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까다로운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덴다라는 단어는 크리덴덤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이 크레드라는 어근은요, 바로 트러스트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트러스트, believe, faith, 믿음, 신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거의 복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UM이라는 단어는 주로 A로 이렇게 바뀌죠. 예를 들어 데이터라는 것을 네이럼, 원래는 이게 단수 형태죠. 이게 복수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이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UM이라는 단어는 A로 바뀝니다. A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레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크레이디, 그냥 신조입니다. 크리도, 신조가 되죠. 여기도 CRED가 들어가 있죠. 믿을 수 있는, credible. 부정적도 인을 붙이면 incredible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믿어줘야 하는 것, 바로 신조, 그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독재자와 관련된 단어라고 그랬죠? 여기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여기 간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간다를 우간다로 연상을 해보세요. 우간다는 엄청난 독재국가죠. 과거에는 우간다의 왕이 거의 32년을 통치한 적도 있습니다. 32년을 엄청난 독재국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프로파간다의 의미가 뭐다?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 지도자, 정당 등에 대한 허위 과장된 선전을 프로파간다라고 하더라. 이제 완벽하게 암기가 됐죠. 그런데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는 주로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독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재자를 의미하는 어휘, 이 세 개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닉 테일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닉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닉셔너리라고 그러죠. 바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말하는 개념에서 명령하다 의미도 있죠. 명령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명령만 하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명령만 하는 사람을 닉 테일러,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어런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절대군주, 폭군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모노크래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모노라는 단어가 뭡니까? 모노는 바로 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폴리 그럼 뭐가 돼요? 독점이 되죠, 독점. 독점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노로그라는 단어가 있죠, 모노로그. 모노로그가 뭡니까? 독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독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닉테일러, 타이어런트, 모노크래시라는 단어, 모노는 원이고요. 크래시라는 단어가 바로 룰러,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혼자서만 통치를 하는 독재자를 닉테일러, 타이어런트, 모노크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은 프로파간다가 선전이기 때문에요. 영어 독해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광고, 홍보, 선전이라는 이 5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커머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커미라는 접도는 뭐라고 그랬죠? together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머리라는 어근은요, 이 머리라는 표현은 바로 market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머리라는 표현이 뭘로 바뀌어? market, more.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trade, deal, 거래를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buy and sell 그러면 뭡니까?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commerce라는 표현이 상업, 무역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buyer와 seller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상업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바로 상업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mon 뭐다? 함께. 뭐는 market, trade, deal, buy and sell이라고 그랬죠. 물건을 서로 팔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상업의.
근데 이게 상업적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리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영리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리 위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민간의 민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바로 국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국영이라는 게 뭐예요? state operating, state run이라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커머셜의 명사로 쓰이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광고 방송을 커머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영화를 개봉을 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1분간의 광고 방송을 의미하죠. International Commerce 그럼 뭐가 됩니까? 국제무역, 트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고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advertisement가 됩니다. 이 AD, 약어로는 이렇게 AD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때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볼트라는 어근은 너무나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 볼트가 나오면 무조건 턴입니다. 턴. 볼트가 나오면 뭐다? 턴의 개념이에요. 턴의 개념. 봅시다 한번. abort라는 단어가 있죠. abort. 접두어 어는 바로 away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볼트는 뭐다? 턴이라고 그랬죠. 그럼 abort의 기본 의미는 바로 뭐가 됩니까? turn away, 피하다가 되는 겁니다. 몸을 돌린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외면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외면하다. 외면하다. 근데 외면하다가 왜 피하다의 의미가 추가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막 야구 공이 날라와요. 잘못하면 이게 맞게 생겼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날아오는 걸 보고 몸을 돌린다는 얘기는 위험을 피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avoid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convert A into B가 나와 있죠. 이 volt의 개념이 뭡니까? 턴의 개념이죠. 턴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change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convert A into B나 turn A into B나 change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vertisement가 왜 광고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느냐 보세요.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구매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구매자의 관심을 우리 회사의 제품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얘기죠. 구매자의 관심을 제품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지역신문에 뭐를 냈다? 광고를 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어휘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banner ad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banner ad라는 게 바로 배너 광고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배너 광고가 뭡니까?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게재되는 광고가 있죠? 그걸 우리는 banner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광고죠. public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 펍이라는 어근이 중요한 겁니다. 이 펍이라는 단어는 바로 people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people에서 E를 생략하고 LE를 생략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펍이 바로 people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근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people에서 pub, people에서 pub, 이렇게 어근이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어휘를 보시면은요, 여기 다 펍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펍. 다 뭐다? people이다. people. 다 people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public이라는 단어가 뭐다? 사람들, 대중을 의미하는 말이고, public size가 뭐요? 대중에게 알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publish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출판하다. 대중에게 발표하는 개념이 되겠죠. population은 바로 인구를 의미하는 말이고, popularity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바로 인기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ublic이라는 표현은 사람, 대중에게 뭔가를 알린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광고나 홍보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고요. 또는 매스컴이나 언론의 관심, 주목을 public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adverse publicity 그러면
매스컴, 언론의 애드버스라는 표현이 불리하다, 부정적이다는 얘기거든요. 매스컴의 악평, 언론의 악평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 그 여자는 일을 하죠?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광고업계에서 일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죠. 여기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Public Rela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의 약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PR하다, PR. PR이 바로 Public Relations의 줄임말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봅시다. Public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라고 그랬죠. 근데 Relation이라는 표현은 이게 관계의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관계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Relate라면 뭐가 되느냐면 또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어근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LAT라는 어근입니다. 영어에서 LAT라는 어근과 FER이라는 어근은 다 캐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캐리의 영어식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이게 have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이동을 하면 그 물건을 운반하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한테 운반한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전달하다가 되겠죠? 그럼 이때 전달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알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고 있으시면은요, 간단하게 이 표현을 우리가 단 한 번에 암기를 하고 평생 까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relation 뭐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translate, 번역하는 단어죠. 번역이라는 개념은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 translate라는 건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꾸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어떤 우리나라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번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하다, 통역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refer to가 뭡니까? 언급하는 개념이죠. 역시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refer to A as B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ublic relations의 의미는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라는 개념에서 홍보활동과 선전활동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기업 등 기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민관계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문맥상 이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홍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광고 일을 한다가 되고요. 두 번째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스포츠팀에 후원을 하는 것은 매우 뭐다? 유익하다, 좋다라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요? 대민 관계를 위해서, 대민 관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프로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라는 접두어는 바로 forward를 의미하는 말이죠. 앞쪽으로라는 얘기고요. 모션의 의미가 뭡니까? mov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위상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진이나 진급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스포츠에서는 팀의 승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기본적인 의미가 앞으로 이동하다죠?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촉진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홍보활동, 판촉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주로 뭐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바로 판매와 홍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표현 하나 더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이 있죠?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다른 상품들이나 두 회사 사이의 상호 촉진 광고 활동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B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B라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죠. 크로스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크로스 한다는 얘기예요. 어크로스 한다는 얘기죠. 크로스 한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으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다른 상품이나 두 회사 사이의 상호 촉진 광고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여자가 영업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놀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take by surprise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녀가 영업부장으로 승진한 것은 뭐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스포츠 개념으로 팀이 나왔으니까 이제 스포츠 용어가 되겠죠? The first division 그러면 일부 리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팀이 일부 리그로 뭐 했다? 이제 승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뭡니까?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다이어와 동의어를 가급적 있을 때 다 암기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여러분들,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